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마주한 진짜 선택의 기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난 6월 한국 정부 대표단이 알래스카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미국 연방정부 장관 3명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다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죠? 길이가 1300km의 건설비만 440억 달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수조 달러씩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프로젝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부. 트럼프의 에너지 전략.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는 단순히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에너지로 세계 질서를 바꾸려고 했거든요. 셰일 혁명 덕분에 미국은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죠.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LNG를 자유의 가스라고 부르면서요. 이게 그냥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러시아나 중동 국가들을 견제하고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가 중요해진 거죠. 알래스카가 특별한 이유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 본토에서 아시아까지 배로 가려면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출발하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충분해요. 거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운송비 절약은 엄청날 테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알래스카는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1300km나 되는 파이프라인을 얼어붙은 땅 위에 건설해야 하거든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실제로 BP,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다 손을 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2부. 타겟이 된 세 나라. 한국, 일본, 대만. 언뜻 보면 그냥 아시아 국가들을 적당히 골랐나 싶지만 사실 정교한 계산이 있었어요.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전 세계 LNG 수입량에서 일본이 2위로 연간 7,400만 톤, 한국이 3위로 4,400만 톤, 대만도 1,800만 톤을 수입하거든요. 이 세 나라만 합쳐도 전 세계 LNG 수입의 30%나 차지해요. 무시할 수 없는 큰 시장이죠. 트럼프는 각 나라의 약점을 파악하여 세 나라가 왜 LNG를 많이 사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에너지 수급이 항상 불안해요. 게다가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이나 동중국해 문제 때문에 중국과 갈등이 많아서 미국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대만은 어떨까요? 중국이 계속 위협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죠. 에너지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가 많은 편이라 관세 문제로 압박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LNG선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트럼프는 이런 각 나라의 상황을 다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3부. 함정의 구조. 2017년 11월에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한국가스공사와 알래스카 개발회사가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에너지 협력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게 시작이었더라고요. 2025년 압박이 본격화되었어요. 올해 1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자마자 뭘 했는지 아세요? 알래스카 자원 개발 촉진 행정명령에 바로 서명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전략을 바꿨죠. 한 나라씩 차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세 나라를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게임의 규칙은 간단해요. 누가 먼저 손을 들고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할 건가? 누가 제일 큰 리스크를 감수할 건가? 누가 미국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파트너라는 걸 보여줄 건가? 각 나라 반응을 보면 재미있어요. 대만은 3월에 LNG 구매 의향서에 서명은 했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에요. 대만 내부에서도 비싼 가스를 사려고 우리가 인프라까지 지어줘야 하나?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은
참여하고 싶긴 한데 아직 공식적인 공동사업은 아니야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9월, 10월에 기본 설계 나오면 그때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했죠. 세 나라 다 실제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함정은 여기가 아니었어요. 사부, 숨겨진 진실. 경제성? 글쎄요. 공식적으로는 프로젝트 비용이 440억 달러라고 해요. 그런데 에너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상업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게 중론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에요. 알래스카에서 생산한 LNG 가격이 천 연가스 거래 단위당 거의 9달러에서 13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이게 미국 본토에서 만든 LNG보다 30%나 비싸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계획만 있고 실제로는 못 만든 거였어요. 환경 문제도 심각해요. 기후 전문 기관에서 계산해 봤더니 이 프로젝트 때문에 30년간 발생할 탄소 비용이 3,300조 원에서 6,300조 원이래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전체 국가 부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트럼프는 정말 뭘 원했던 걸까요? 제가 보기엔 성공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리스크를 나눠 갖는 게 목표였던 거죠. 만약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국이 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고요. 만약 실패하면 손해는 한국, 일본, 대만이 나눠서 떠안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은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었던 거죠. 오부 우리의 선택. 한국은 지금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 유리할 수도 있고 LNG선 만드는 기술력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고 탄소 중립 목표도 포기해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일본, 대만이랑 같이 적당히 참여하는 거예요. 리스크도 나눠 갖고 미국 눈치도 봐주는 건데 대신 주도권은 없어지겠죠. 세 번째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리스크는 없지만 미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과 격차가 날 수도 있어요.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이노베이션, GS 에너지 같은 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정부에서는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 카드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투자해야 하는 기업들은 리스크가 너무 커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건 정부 예산이 아니라 기업들이 직접 돈을 넣어야 하는 프로젝트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올 가을 9월이나 10월쯤에 기본 설계가 나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요. 근데 이미 게임은 시작된 상태예요. 6부. 결론과 판단. 이게 정말 에너지 사업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에너지 프로젝트가 아니라 21세기 버전 힘겨루기예요. 트럼프가 정말로 묻고 있는 건 너희 나라는 얼마나 미국 편이야?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것들.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경제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돈이 안 돼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기술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LNG선 기술이 세계 최고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440억 달러 위험을 감수할 만한가요? 정치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계속 을의 입장에서만 있을 건가요? 마지막 선택. 올 가을 한국은 선택해야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여할 건가요? 관망할 건가요? 아니면 거부할 건가요? 미국이 만든 이 게임에서 한국이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이라면 미국의 판 위에서 놀 것인가요? 아니면 판 자체를 바꿀 것인가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특히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이런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지식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